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은 지방 성분이 혈액 내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상태인 고지혈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원 보성환 의원 이만희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지혈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우물정 907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먼저 고지혈증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제가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자, 한방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고지혈증과 딱 매칭이 되는 예. 병명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거든요. 고지혈증 때문에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심혈관이나 기타 질환을 보이죠. 한방에서는 이제 증상 위주로 치료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생리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습담, 어려운 말이죠. 습담이요? 예. 습담, 뭐 어혈, 또는 어혈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또는 이제 담음, 여러 가지 계열로 이제 생리적 기전에서 다뤄지지만 고지혈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잠깐, 근데 앞서서 습담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예요? 이제 그 나중에 고지혈이 이제 LDL, HDL 등등으로 나눠지게 되지만 실제로는 콜레스테롤은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게 너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정체가 되는 경우엔 습이라고 이제 습기가 그래요? 있다 할 때 습 있죠? 고습입니까? 몸 안에 습기가 생긴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좀 걸쭉해져서 기름 둥동동 이 수준이 되면 이제 그 담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혈구들과 얽혀가지고 어떤 증세를 혈관계에서 또는 이제 자궁이라든지 기타 이런 간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보이게 되면 어혈의 이제 흔적을 보이기 때문에 증세를 보이죠. 그래서 어혈 이렇게 세 가지 범주가 전부 사실은 몸에 남아도는 기름 노폐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든 생각인데 우리 몸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앞서서 왜 지방 성분이 혈액에 많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비만인 분들께서 더 이런 고지혈증에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은가요? 그럼요. 고지혈증 환자를 보통 한 4가지 이 원인별로 구분을 한다면 유전적인 분이 좀 많고요. 유전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고지혈이긴 하지만 음식도 잘 조절하고 전혀 어떤 노출되는 위험이 없는데 불구하고 고지혈이 나타나고 약물 치료로 잘 조절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유전적 소인이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지금 말씀하신 비만입니다. 당연히 몸에 기름이 많은 병이 고지혈증이니까 기름이 많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한테 많죠. 그러면 이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당연한 얘기일까요? 원인은 아무래도 지방기가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름에도 좋은 기름, 나쁜 기름이 있고 그렇다면서요?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구분이 있듯이 그 기름 성분 중에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해드린다면 삼겹살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삼겹살에 쫀득쫀득한 그런 부위의 기름도 있고요. 우리가 비계라고 하는 비계 또는 이제 껍데기살 이런 것처럼 쫀득쫀득한 또 연골 부위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기름 성분이지만 아주 진짜 기름 우리가 삼겹살 굴 때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허연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중에서 완전 기름 성분은 주로 중성 지방에 해당이 되고 이 쫀득쫀득한 성분은 콜레스테롤에 해당되지만 둘 다 기름의 종류이죠. 그것이 이제 많아졌을 때 이제 어떤 이런 시기적인 요소와 연관되는 게 들어오면 그 성분이 자동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지방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은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동물성 지방, 예. 버터 이런 것들을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되고요. 포화지방.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물성 지방, 식물성 예. 지방도 다 불포화지방은 아니지만 특히 견과류 같은 데 들어있는 이제 지방산들은 불포화지방산이라 그래서 예. 몸 안에서 쉽게 분해가 되고요. 예. 우리가 먹고 몸 안에서 안 나가면 쌓이는 건데 잘 나가면 안 쌓이겠죠. 그럼 불포화지방이라는 거는 잘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쉽게 분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그 몸에 좋은 식물성 기름들이 있고요. 예. 몸에 좀 나쁜 식물성 기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팜유라고 하죠. 팜유. 예, 야자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쓰는 가장 많은 그 기름류들 튀기거나 뭐 음식을 만들 때 라면을 튀기거나 과자를 만들 때 모두 거의 팜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것이 아주 몸에 나쁩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음식을 만들기는 좀 그 기성 제품을 만들기는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아이스크림에도 들어 있고요. 뭐 당연히 햄버거류에는 많이 들어가 있겠죠. 예. 패스트푸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나쁜 지방에 대한 인식이 대두가 되고 지금 그것을 관건으로 이제 고지혈증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게 되고 식생활 조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얘기하셨으니까 왜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오리고기는 네. 예, 그 기름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하면 몸에서 녹는 점이 예. 낮을수록 예. 분해가 잘 되겠죠. 높은 온도가 돼야 녹는다면 예. 체온 가지고 못 녹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쉽게 이해가 가네요. 그렇습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가 특히 사람 몸에서 늦게 잘 안 분해되기 때문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요. 돼지고기는 그거보다 조금 낮지만 여전히 높지만 같은 동물성 지방이라면 오리 지방이 훨씬 낫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이라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면 오리가 어떻겠느냐 더 좋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왜 이 고지혈증만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내 몸에 좀 체중이 분 것 같아. 네. 몸무게가 최근에 갑자기 늘었어. 네. 이러면 일단 의심해봐야 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검사상 수치고요. 혈액 검사상의 수치. 예. 그것이 이제 몸에 나타날 때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은 당연히 심혈관계죠. 그래서 죽상경화증이라고 해서 그래서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것이 혈관 내에 끼어 있으면 경동맥 뭐 촬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 보이게 됩니다. 혈관에 있는 거죠. 그런 전신 혈관에 그런 것이 쌓이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뭐 뇌졸중, 이제 중풍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요. 그 외에도 합병증으로 췌장염. 췌장염도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많아지면 이제 췌장에 어떤 혈류 순환의 정체를 일으키면서 일단 복통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췌장은 사람 몸의 가장 중앙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장과 혈관의 양쪽으로 문이 다 열려 있는 구조인데 그 안에 기름이 끼면 그 췌장에서 분비하는 뭐 이자액이라든지 혈류나 이런 소화 분비액들이 잘 못 나가고 정체가 되겠죠. 그러면 염증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췌장염이 또 두 번째로 잘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이런 어떤 심혈관계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게 친구들 이렇게 볼 때 눈꺼풀에 무슨 모기 물린 것처럼 이렇게 살이 살짝 올라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특히 많은데 특히 눈 안쪽에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볼로 올라와 있는 분들이 그게 대표적인 그 황색종으로서 콜레스테롤이 이제 고지혈이 높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합병증들이 이제 소소하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심혈관계죠. 네. 자, 4647번님께서 앞서 저희가 언급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지방이 많은 식품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유제품을 자주 먹으면 고지혈이 생기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단지 뭐 그런 것뿐이 아니지만 전반적인 식생활 패턴에서 동물성 지방의 용량이 많은데 그것이 내 몸에서 분해가 잘 되는 분이라면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분해가 된다면 괜찮고요. 그게 앞서 유전적인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잘 분해하는 분이 있고 또 못 분해하는 분이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고요. 유전적인 부분이 있는데 나는 돼지고기를 조금 먹었어. 네. 그래도 발생하지요. 유전적인 부분이 없어. 그런데 예. 돼지고기를 엄청 먹어.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해. 이러면 또 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음식의 양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나온다면 고기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류 얘기하신 김에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운동?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식습관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고지혈증은. 정답을 바로 짚어주셨고요. 예. 유산소 운동과 연결돼 있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 기름이 많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식이요법이죠. 예. 그것이 병행된다면 아주 좋겠고요. 예. 운동과 식이요법만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겠고 이미 발생하셨다면 요새 고지혈량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근육 독성이라든지 간 독성 같은 난 고지혈량 먹고 아파요. 뭐 이런 분들도 간이 나빠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방에서 또 고지혈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스탄틴 계열의 양약과 한약을 겸용으로 복용해서 정복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 고지혈증을 혈관 속의 시한폭탄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까 합병증도 언급해 주셨으니까 네. 이게 어쨌든 혈관이 제대로 원활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흐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 피디님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 들어보셨죠? 예, 들어는 봤죠. 그렇습니다. HDL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예. LDL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예. 사실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세포벽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담즙산, 고기 소화를 시키는 담즙산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담즙산이 가서 만들어지는 이런 중요한 물질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것이 몸에 더 나쁘다고 하니까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이 왜 거기 가서 높게 쌓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거나 그래서 혈관 벽에 혈압이 높으면 오래 사용하고 나이가 50대 60대 되면 혈관에 상처가 나겠죠. 뭐 아무래도 오래 그렇죠. 혈류가 세게 흐르니까 긁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연세는 드시고 혈관 노화는 되고 그랬을 때 그 찢어진 부분을 누군가 메꿔야 되겠죠. 예. 콜레스테롤이 메꿉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성분이죠. 그렇군요. 예, 모르타르 바르듯이 이렇게 땜빵을 해줘야 되는데 예. 너무 혈관에 상처가 많이 나니까 예. 콜레스테롤 갖다 덕지덕지 붙이게 되죠. 아.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나오죠. 아,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고기를 안 먹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예.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아. 그것도 LDL, 몸에 안 좋은 수치가 높아. 이런 경우에는 혈관 상처라든 것이 뭐 원인이 돼서 올 수도 있죠. 억지로 떨어뜨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한다라기보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비만, 스트레스, 뭐 이제 시기 이런 것을 충분히 이제 해결하신다면 예. 뭐 그 이후에 저절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고지혈증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시간이 워낙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원래 예. 관심사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조금 뭐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희 수원 보성환의원 원장이었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4부에서 구독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